네, 이제 성형 가공의 마지막 주형 캐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의 경우에는 그 틀, 금형 속에 액상 단량체나 프리폴리머를 주입하고 틀 내부의 대기압 아래 조건에서 중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형이라고 합니다. 주형법의 종류로서는 심플 캐스팅, 그 다음에 딥 캐스팅, 엔캡슐레이팅, 퍼팅, 로테이셔널 캐스팅, 슬러시 캐스팅이 있고요. 주형에 사용되는 수지, 고분자로는 에폭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수지, 실리콘 수지, 폴리메타크릴 수지, 폴리이미드 수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주형 공정의 그 특징으로서는 첫 번째, 장점으로 장치, 연장, 틀의 값이 비교적 싸고 성형 방법이 간단하다. 그 다음에 성형물의 스트레스가 없거나 적고 복잡한 형태의 성형물도 쉽게 제작 가능하다 하는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고분자 수축과 반응열 문제로 큰 성형물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생산 속도가 느리고 치수가 정밀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공기 방울이나 습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용매나 다른 첨가제가 해로울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지금까지 이제 쭉 읽은 거는 야, 저거 뭐 읽은 거에 뭐냐라고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설명한 거는 맞긴 맞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드가 있죠, 몰드. 이 몰드가 있으면은 이 틀 속에 그 단량체나 프리폴리머를 주입해 가지고 중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것은 고분자주를 중합된 고분자를 얘네들을 더 반응을 시키지는 않아요. 중합된 고분자를 더 반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중합된 고분자를 어떠한 틀 안에서 얘를 모양을 성형을 하는 거죠. 를 이용해서 특정 모양으로 성형,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형 가공이에요. 뭐 굉장히 다양한 성형 가공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이미 중합된 고분자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야기한 주형 방법은 단량체의 경우에 중합 아직 되지 않은 거고, 프리폴리머도 완전히 중합되지는 않은 애예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중합 전 고분자, 중합 이제 완료 전 고분자를 이용을 하여서 얘를 가지고 이제 틀 안에다 이 몰드 안에 집어넣어서 이 몰드 안에서 이렇게 중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캐스팅이다. 자, 그러면은 질문, 아니 왜 그럼 얘네들은 독특한 애들이냐? 왜 하필이면 이러한 애들은 다른 중합된 그 고분자처럼 중합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성형을 하면 안 되냐? 걔네들은 그러기가 어려운 고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수지들을 보면은 에폭시,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PMMA, 그 다음에 PI, 그 다음에 폴리유레탄, 그 다음 불포화 폴리에스터, 이러한 애들은 모두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성형을 하냐면은 중합 후에 성형하기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합 후에 성형이 쉽지 않으므로 중합전 성형, 중합전 그 몰딩 후 성형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신는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수지들이 대부분 폴리우레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폴리우레탄을 한번 만져보면은 얘네들이 그게 이제 성형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성형이 된 후에는 얘네가 굉장히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도 얘네가 굉장히 탄성이 있어요. 그렇게 탄성이 있으면서도 얘네가 일종 어떤 부분 이렇게 복원력이 굉장히 좋죠. 그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성형이 안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얘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성형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형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합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일종의 이제 와플 같은 거에다가 이제 찍어놔 와플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겠다. 와플 같은 경우 보면은 팬케이크도 마찬가지인데 와플을 우리가 그 어떤 와플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단 얘네를 그 와플 틀에 맞게 와플을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와플을 찍어내고 나서 걔를 다시 찍어낸 와플을 가지고 다시 다른 모양을 만들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와플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와플의 전신인 무슨 뭐 이렇게 반죽이죠. 반죽 같은 거를 와플 틀에다가 넣고 그거를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와플의 형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와플을 먹잖아요. 뭐 와플이든 팬케이크든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그 일단 성형이 되고 나서는 다시 그 다른 형태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틀 안에서 이렇게 그 성형을 한 뒤에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프리폼 같은 것을 넣어서 주입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얘를 그 성형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넣을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 주형 캐스팅은 뭐다? 와플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뭐 그 완전히 똑같은 건 사실 아니지만은 그냥 컨셉이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캐스팅을 하는 것은 좀 다양한데 뭐 딥 캐스팅도 있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 바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주입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안에서 이제 좀 변형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특정한 틀에다가 얘네들을 완전히 이렇게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넣은 다음에 걔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이러한 주형법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장점은 틀이 비교적 크지가 않아서 비교적 싸고 성형 방법이 간단하다. 와플이 굉장히 만들기가 쉽죠. 그 다음에 성형물의 스트레스가 없거나 적고 복잡한 형태의 성형물도 쉽게 제작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복잡한 형태의 성형물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막 여러분 신발 밑창 보면은 뭐 신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막 오돌도돌하게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성형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일반 그 성형 가공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탄성이 있는 애들. 그래서 이러한 그 캐스팅 공정의 장점으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약간 탄성이 있으면서도 복잡한 형태의 성형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수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열이 있기 때문에 큰 성형물은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한 애들로 굉장히 큰 성형물을 만들기가 어렵고 얘네가 사실 이제 치수가 굉장히 정밀하지는 못하고 생산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얘를 프리폼 형태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폴리머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얘네가 중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딱 집어넣고 찍고 빼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팍팍팍팍 나오는 데 비해서 주형 공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금 약간 속도가 느리다. 생산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공기방울 또는 습기 같은 애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약간 이제 안정성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여기서 사용되는 용매나 첨가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해로운 것들이 많다. 자, 왜 이러지? 잠깐만요.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용매나 그 다른 첨가제를 많이 넣는데 여기 사용하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쳐서 그렇구나. 예, 자, 동그라미를 다시 치면은 예, 돌아옵니다. 용매나 이런 다른 첨가제들을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얘네들이 해로울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캐스팅 공정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성형 가공에서 주형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필름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